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러입니다. 요즘 주식 관련 기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월가의 큰손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맘 편한 개미님들께는 제가 항상 현금 보유를 꾸준히 해야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거의 주식 100% 비중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기사를 보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에서도 최근처럼 월가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던 시기는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요즘 주식시장과도 여러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의 불안과 위기는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과거의 사례는 어땠고 또 주식시장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가격도 출렁이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현금성 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이 비중을 조사해보면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쯤부터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의 절반가량이 현금 보유량을 높였고 또 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현재 상황은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땠을까요? 우선 과거 200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배경 상황을 보면 현재와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에도 이렇게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비중을 늘렸던 이유를 보면 우선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판박이로 매우 비슷한 분위기였는데요. 또 최근에 공급망 악화라든지 여러 이유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에도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똑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2004년에는 또 한 가지 자산 가격이 높았던 시기였는데요. 작년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과 관계없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4년에도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현재와 또 다른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후로 S&P 500 지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기사가 난 시점 이후로 3년 동안의 S&P 500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짧게 보면 당연히 크고 작은 주가 상승과 하락이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면 S&P 500 지수는 1112.81포인트에서 1552.5포인트로 약 39.5%의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1.7%의 수익률입니다. 2011년에도 이렇게 미국 월가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도 여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것은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투자에 쭉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 9월과 10월 사이에 미국의 부채,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채무 불이행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9월 위기설 이런 기사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2011년에도 이렇게 채무 불이행 이슈와 함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였던 시기였는데요. 3년 동안의 S&P 500 지수는 1344.32포인트에서 1978.22포인트로 약 47.2%나 상승을 했고요. 이게 연평균으로는 13.7%씩 상승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의 뉴스와 최근의 뉴스를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마음 편한 개민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벌어지는 여러 위기로 보이는 것들이 항상 새롭고 대단한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무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과 비슷한 수많은 위기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서 흥미로워 하실 만한 통계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새해가 시작되고 연초에 주가가 많이 빠진 후에 나머지 연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는 4월 27일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시기에 그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올해 포함해서 10% 넘게 주가가 빠졌던 해가 7번 있었어요. 올해는 S&P 500 지수가 4월 27일까지 12.4% 빠졌고요. 이건 코로나19로 주가가 한참 출렁이었던 시기와 같은 수치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1970년, 1942년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32.4% 상승했고요. 그리고 조금 먼 사례이긴 하지만 1970년에는 11.3%, 1942년에도 29.6%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1941년 한 번 빼고는 전부 주가가 10% 이상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1941년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초에 주가가 급락하면 연말쯤 회복할 가능성이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높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식을 팔라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더 잘 들어오고요. 또 단타로 얼마를 벌었다고 하면 그 누군가가 주식 투자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운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쪽집게처럼 맞추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로 얼마씩 버는 그런 주식 투자보다는 좋은 주식을 꾸준히 현금을 보유하면서 모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구독자님들의 애칭처럼 항상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